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6주차 강의는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장려 정책 추진기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5주차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5주차 강의에서는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억제 정책 추진기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1960년대 초 출산억제 정책이 도입된 배경입니다. 경제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던 군사정권이 인구 성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60에서 70년대 출산억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자국 내 장치시술, 불임시술 등을 통해 피임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 추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정부가 세운 인구 관련 목표가 달성되었는데 가족계획 사업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초혼연령 상승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 이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에도 출산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정부가 세운 목표에 비해서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세운 목표는 매우 빠르게 달성되었고 이제 출산 억제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론이 198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마침내 출산 억제 정책은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억제 정책이 인구 증가를 제어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출산 억제 중심에서 출산 장려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적절한 시점을 놓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주차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6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구 정책 전환 배경, 인구자질 향상 정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린 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에 관해서 저출산 분야와 고령화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1990년대 중반 인구 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주차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책 전환의 결정적 요인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음에도 그 이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했고 결국 억제 정책의 폐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정책이 전환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인구정책 기조 전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구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자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들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51년 인도에서 처음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추진되었고
1975년까지 70여 개 국가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 인구정책은 곧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식될 정도로 가족계획 사업이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974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처음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인구 증가가 저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 대표단은 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의에서는 가족 계획과 함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투자도 동시에 지향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10년 뒤인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2차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이전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도국의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 사업이 더욱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1984년 회의까지는 가족계획 사업을 통한 출산 억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3차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계획과 같이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주로 발전론적 차원에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즉,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개인의 인권 측면에서 피임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정당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역량 강화가 출산율 감소의 전제 조건임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서는 인구정책을 출산율, 인구 증가율과 같은 양적 지표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신 인권, 양성평등, 생식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도 참석했었는데 국제적 논의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변화를 목도하고 인구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 직후 서 장관은 인구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어 온 가운데 199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의 인구 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자 인구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 중반 인구 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된 인구자질 향상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